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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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당탕탕 토끼식당.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토끼식당의 싱어송라이터 조영우입니다. 오늘은 토끼식당 29화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스튜디오 세팅으로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좀 정리도 해보고 요리도 해보고 이 주변 좀 상권이나 장 보는 거나 이런 거에도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해볼 거냐면 뭔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해먹은 요리를 약간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리를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직접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중구난방 이렇게 말고 이제 요리를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런 요리를 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 좀 급한 작업들은 저번 주에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작업실 세팅을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하고 있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면은 항상 뭔가 작업실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모니터 환경도 조금씩 바뀌고,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듣는 장소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완전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방음을 해놓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어지간한 작업실을 가도 그래요. 완전 방음 작업실이나 녹음실 수준의 룸 어쿠스틱스를 하지 않으면은 좀 작업실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업실 세팅을 하고 약간 좁은 것 같아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키보드를 이렇게 올려보고 저렇게 내려보고 이런 거를 좀 해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 토끼식당은 마이크로 제대로 녹음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팟캐스트용 마이크가 있거든요. 실제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많이 쓰는 마이크들이 저한테 있어서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오늘은 그냥 썰푸는 팟캐스트처럼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듣는 분들께는 더 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일단 주방에 좀 적응을 하는 중인데, 주방이 조금 작아졌고 벽을 향하고 있는 주방이다 보니까, 이전에는 아일랜드 느낌, 반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쪽 거실 쪽을 바라보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벽을 바라보고 환기를 시키면 막 바람 소리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일단 방법을 좀 찾아보면서 이런저런 편안하게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좀 뛰고 왔고요. 주변을 좀 뛰고 왔는데, 이 주변이 되게 뭐랄까, 마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장바구니 가격이. 이게 장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뭐 마트 어디를 가든 뭐 공산품? 이런 거? 과자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샴푸나 세제나 이런 것들은 얼추 가격이 비슷한데, 생물 가격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양파가 됐든지 생선이 됐든지 뭐 고기가 됐든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밀키트 이런 거, 냉동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이 한 봉지 얼마다 뭐. 그런데 여기 처음 바로 주변에 있는 데가 이마트 에브리데이? 거기를 갔었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가격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가 동네가 약간 분당 광교 약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뭐야 비싼 동네라 그런가? 왜 이렇게 비싸?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IT 직종 이런 연봉자 막 이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뭐야? 그래가지고 뭐야 무서워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좀 느꼈었는데, 요즘에 좀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나름대로 그런 가격이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슬 장보는
재미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뭐랄까,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여기를 가면 이제 그 노브랜드랑 비슷하게 생겨갖고, 노브랜드 PB가 좀 PB 상품이라 그러죠. 그런 게 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랑 이마트 24에는 또 노브랜드 PB 상품이 없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브랜드 점주들이 좋아하질 않는 거죠. 이게 저쪽에도 들어가면 우리가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이마트 24에도 노브랜드 PB가 PB 상품들이 좀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다는데, 왜냐면 다 결국에는 마트 하나 갖고 있는 점주도 있을 거고 편의점을 갖고 있는 점주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분들도 비싼 돈 내고 마트나 편의점을 차렸을 텐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장을 봤는데 일단 마늘 가격에서 엄청 놀라요. 요만큼 손바닥도 안 되는 마늘, 막 원래 딴 데 가면 한 990원 정도 하는데 여기 막 2,8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서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겠다. 맨날 사 먹기엔 또 너무 비싸. 약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약간 생활비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일단 적당히 장을 봐서 지난주 정도는 그렇게 넘겼는데, 저쪽 옆에 보니까 하나로마트 하나 있고 거기 가니까 좀 싸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국산 농협에서 들어오는 채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는데 이렇게 산책을 또 하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소규모로 납품 이렇게 채소들이 들어오는 과일 가게랑 마트를 봤는데 엄청 저렴한 곳을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소용량으로 싸게 파는 곳. 네, 저 뭐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 요즘에 1인 가구, 뭐 2인 가구, 뭐 이 정도 레벨에서 양파 5,000원, 6,000원짜리를 사서 다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어지간히 잘 저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양파 3개 1,200원에 팔대?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이거는. 여긴 짱이다. 여기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괜찮게 사면은 우리 도봉 거기에도 될 정도의 가격대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조금 사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파 조금하고 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왔고, 지금 물을 아직 사 먹고 있는데 정수기 그냥 진짜 딱 정수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설치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는 토끼 식당이니까요. 네, 마트에서 장 보는 이야기는 요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밥을 해먹는 행위는 생활비 뭐 절감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고, 사 먹는 게 편해요. 사실은 사 먹는 게 편한데 똑똑하게 집에서 해먹으면은 또 집밥의 느낌을 내면서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고, 이렇게 앉아서 토크를 하니까 또 편하고 좋은 것 같네요. 여기 에어컨을 한번 좀 켜볼게요. 에어컨 키면은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앞에 뒤에 창문을 열면은 소리가 좀 많이 크게 나서 요거 녹음할 때 제가 뭐 녹음해야 되거나 이런 게 생기면은 창문을 다 닫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여기서 제가 앨범을 만들어 보지는 못해가지고 어떤 느낌이 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앨범을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질지, 뭐 녹음실 가서 작업하는 게 나을지. 에어컨이 너무 세네. 잠깐만. 이제 너무 터보로 돌아가서 에어컨 조정하고 왔고요. 그래서
일단 조만간 뭐 또 하나 있어서 이제 슬슬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오늘이나 내일 주말 쯤까지 해야 되는 작업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해서 보내야 되고. 그래도 이제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집이 정리가 얼추 좀 끝났고, 이전 집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 왜냐면은 거의 막 진짜 중구난방으로 짐들이 그냥 쑤셔 넣어 있는 상태로 살았었는데, 어쨌든 여기로 이사를 와서 겸사겸사 집도 작아지고 그랬으니까 정말 악착같이 정리를 하고, 물건도 많이 버리고, 거의 뭐 분리수거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막 계속 한 세 번 정도 하루에 막 내려갔다 온 날도 있고, 그럴 정도로 물건도 많이 정리하고, 안 입는 옷도 좀 버리고. 근데 막상 버릴 때는 제가 물건을 잘 못 버리는 타입이라, 버릴 때는 뭔가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이랬는데, 지금 뭘 버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큰 좀 가볍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 주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마라탕을 해 먹었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꼬리곰탕 말고 그거 있는데, 소 소에 들어가는 건데, 검색해봐요. 제가 류수영님이 류수영 소 꼬리찜? 소꼬리찜이었나? 이거다. 쫀득수육 힘줄. 이건 도가니인가? 도가니가 맞는 것 같은데. 소 힘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사봤는데, 사태라 그러나? 힘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로 마트 거기를 갔는데, 어, 마라탕이 좀 먹고 싶어져가지고, 마라탕을 포장을 해올까 하다가, 그냥 해 먹을까? 왜냐면은 저 향신료 같은 거는 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만 사면 돼서 마트를 뭐 한번 가봤는데, 꽤 괜찮은 거죠. 막 채소도 싸고, 뭐 청경채랑 배추 이런 거 싸서 막 샀는데, 고기를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샤브샤브용 그 얇게 썬 고기를 사거나 해야 되는데, 보통은 마라탕에는 이제 거의 무조건이죠. 수입산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는데 하나로마트에는 고기가 그 국산밖에 안 들어와요.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몰랐죠. 예. 하나로마트 가는 거는 뭐 여행 갈 때, 어디 지방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이럴 때만 가니까 잘 몰랐는데, 국산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한우 차돌박이 이런 거를 사서 마라탕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뭘 넣지 그러다가, 힘줄 맞나? 그 뭐라고 써 있었지?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한 500g에 10,000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쫙쫙쫙 지방 있는 부분 따가지고 한 거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질기겠죠? 질기니까 원래는 수육으로 거의 몇 시간을 삶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좀 마라탕 솥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육수도 많이 우러나오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서 배추하고 청경채하고, 또 뭐 샀지? 뭐 마늘 샀을 거고, 또 뭐 했지? 사실 마라탕에는 청경채랑 배추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섯이랑 두부 샀을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서 뭐 마라탕 뭐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길래 그거를 하나 사와가지고, 일단 고기부터 팔팔 조금 끓여서 잡내하고 뭐 거품 같은 것 좀 빼고, 예, 거기 안에서 막 거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좀 잡내를 난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10분 정도 팔팔 끓여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지고 소스에다가 대충 그냥 때려 넣고 그냥 채소하고 버섯하고 파하고 뭐 그런 거 끓여가지고 막 냄새를 쫙 빼주면서 이제 육수를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고, 처음 먹을 때는 고기 부분이 좀 질긴 게 있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쭉쭉 잘라서 넣었거든요. 뼈 없는 힘줄 부분인데 처음엔 먹을 때는 조금 질겼었는데 그렇게 먹고 아무래도 막 채소랑 버섯이랑 두부랑 이런 거를 넣다 보면 양이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이렇게 국자로 떠서 먹은 다음에 밥이랑 조금 먹고 다시 냉장고에 나중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또 숙성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중에 다시 꺼내서 다시 끓여. 재료 조금 더 넣어서 다시 끓여. 그러면은 두 번째 끓이면은 벌써 지금 끓인 시간이 1시간, 2시간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청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게. 그냥 그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종종 해 먹어도 괜찮겠다. 이게 힘줄 부분을 좀 써도 괜찮겠다. 아, 스지다. 그래요, 이거 스지. 스지였어요. 스지탕. 스지가 힘줄인가 봐요. 스지가 힘줄을 일본말로 한 건가? 예, 보통 이거는 손질이 다 돼 있어가지고 스지 뜻이 무엇인지 스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스지. 스지는 소의 힘줄이랑 그 주위의 근육 부위인데 그래서 힘줄 근의 일본식 발음이래요. 도가니랑도 비슷하대요. 맞아요. 도가니탕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고 제가 콜라겐을 되게 좋아하는데 껍데기 되게 좋아하고 약간 특수 부위들을 좋아하거든요. 특수 부위 싫어하는 사람 있나? 솔직히 도가니나 뭐 스지 이런 거 힘줄 같은 거 다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하고 그래가지고 모두가 좋아하는데 조리가 오래 걸리는 것 뿐이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그래가지고 스지를 사서 스지 마라탕을 해 먹었다. 그랬습니다. 뭐 몸에도 좀 좋은 부위인 것 같고 콜라겐 많이 들어있으니까 보통 수육이나 전골로 많이 만들어 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래 끓여야 되니까 무조건 구이로는 못 먹는 거죠. 이거는 너무 째기고 그래서 이거를 끓이면은 엄청 뽀얀 국물이 우러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마라탕을 해 먹는 거는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이거를 쭉 끓이면 하얀 국물이 우러나오는데 되게 그게 고소하고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완전 그냥 고추기름이랑 막 화한 맛을 때려 놓으면은 그 향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다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스지는 약간 도가니 찜? 이렇게 국물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얕은 냄비 이렇게 한 다음에 엄청 오래 끓여서 육수를 내가지고 좀 새콤한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거죠. 완전 술 안주죠, 사실. 완전 안주고. 근데 스지라는 식재료는 제가 처음 해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해 먹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녹음 같네요. 오늘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으로 팟캐스트 녹음해보는 것도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음, 이 마이크도 되게 오랜만에 꺼냈어요. 이거 개쭈기 마이크. 팟캐스트 할 때 자주 보이는 마이크고, 뭐 랩 같은 거 녹음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쓰는 마이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마이크 레벨이 잘 안 나와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이거 팔까 말까 잘 안 써서 팔까 말까 고민하는 마이크인데 이거 워낙에 많이 쓰는 모델이라 가지고 일단 갖고 있으면 쓸모가 있겠다 해서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세팅으로 녹음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은 오후 2시 이거 녹음해서 올리고 이런저런 작업하고 안 쓰는 물건을 조금 단근으로 팔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월 달에 이케아도 거의 한 3번 갔다 왔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딱 3번을 갔다 왔던 것 같고, 컴퓨터도 수리하고, 지금 이거 서버 컴퓨터라 그러죠. 이거 나스라고 하는 그 서버 컴퓨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이제 온라인처럼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백업을 하는 거거든요. 웹하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집을 웹하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 지난 앨범 데이터와 모든 작업 데이터, 모든 마스터링 데이터, 모든 MR과 그다음에 모든 광고 작업 데이터, 포트폴리오 싹 다 거기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살짝 고장 나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 이거 복구 안 되면 답도 없죠. 네. 한순간에 무소유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마 서버 기계만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고, 서버 데이터만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는 수리를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이게 음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회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니야, 회사가 있어도 이거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 자기 음악 데이터는 자기가 무조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저같이 이제 프로듀싱 송라이팅을 다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랑 작업했던 엔지니어 분들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회사에서 제 앨범 데이터를 갖고 있어도 그 담당 직원이 언제 없어지거나 그 데이터가 언제 없어질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계약이 해지되면은. 그래서 뭐 틈틈이 기회 날 때마다 전 미리 좀 받아놔서 그걸 킵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뭐 아무도 관리를 해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TV 보면 이효리 씨 같은 분이 환불 원정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나 10미닛 지금 MR도 없어서 전 회사에 연락해서 받았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거를 따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저도 이제 친한 아티스트 선배들이 너 저번에 내가 MR 그때 만들어줬던 거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줬던 거 그거 너 혹시 갖고 있어? 뭐 몇 분 몇 초 버전 너 갖고 있어? 그럼 저도 없는데요. 약간 이러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좀 백업의 중요성을 좀 느끼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이게 가면 갈수록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많이 하고 내 작업물이 쌓일수록 작업물의 용량도 많아지고, 네, 하드디스크 하나로는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되는데, 음악 데이터들은 좀 용량이 크니까 문서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상도 있고, 심지어 전 영상 데이터도 제가 편집할 때도 막 있고, 아니면은 뮤직비디오 감독님들이 저한테 마스터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킵을 해놔야 되잖아요. 어쨌든. 왜냐면은 회사는 계속 옮기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티스트가 자기 거 갖고 있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킵을 하는데, 하드디스크 한 2개 정도의 정리를 해서 놔둬도 그게 뻥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예비로 하나씩 더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제가 계속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놨어요. 작년에 이름으로라는 정규 앨범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최근 제 작업들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곡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리마스터링을 한번 싹 하면서 정리를 싹 하고 뮤비도 싹 찍고 LP도 뽑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그 다음에도 계속 좀, 그 앨범을 만들면서 진짜 느꼈던 게, 이거 진짜 좀 진작에 정리 좀 잘 해놔야 되겠다.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앨범을 만들면서 신곡을 만들어서 새로운 싱글을 내는 것 이상으로 곡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정리를 해가지고 막 내는 건데,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죠? 정신적 노동? 비슷한 거의 작업력이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거짓말 보태서 얘기하면은 거의 신곡 EP를 내는 수준의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피지컬을 내는, 이제 물리 앨범을 내는 작업이 조금 더 일이 많다. 그리고 다시 리마스터 하는 거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리마스터 앨범이 나오면 뭐 들었던 앨범을 또 리마스터를 내고 있지? 뭐, 그리고 이제 리마스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아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원래 듣던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서 뭐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음악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 느낌을 더 좋아하거든요. 리마스터 전의 느낌을 더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리마스터 뭐 저는 뭐 크게 막 뭐를 다르게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거는 없었는데 어쨌든 LP 전용으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리마스터를 한 거니까. 근데 정리하면서 와 이게 생각보다 리마스터 하는 게 진짜 절차가 더 많고 막 가사도 다시 싹 정리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다 정리해서 다 보내야 되거든요.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게 하려면. 가사 틀리게 올라가면 아무도 책임 안 져주니까 그건 내가 체크해야지. 옛날 회사 있을 때도 오타 나무는 나랑 A&R 직원 하나랑 그 두 사람이서 체크하는 거지. 이거 뭐 놓치면 뭐 몰라요. 나중에 바꿀 수 있긴 한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옛날에 제가 그 국카스텐 있잖아요. 그 음악대장 하현우님이 하시는 밴드인데 국카스텐을 진짜 좋아해서 국카스텐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인디씬에서는 거의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 오히려 그 복면가왕이 나가기 전에 국카스텐이 좀 진짜 좋아하던 사람들은 진짜 좋아했거든요. 너무 거친 맛이 있고 마치 뭐 한국의 뮤즈 뭐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날것의 음악을 했었으니까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야 저건 미쳤다 진짜. 진짜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팀이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상상마당 같은데 공연도 보러 가고 록페에서 국카스팅이 나오면 꼭 그쪽 가서 무대를 보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국카스텐 1집이 지금 내가 이거를 그래 이거 봐 1집 국카스텐이 지금 거의 35만 원 초반 딱지반 지금 35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레코딩 말고 그 재녹음 버전 말고 이게 지금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게 아마 원래 1집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엄청 아까운 그런 느낌인데 국카스텐 1집의 초기 딱 초판 버전이 진짜 사운드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 그때 당시 뭐 레이블 아마 소속사 거기랑 좀 나오면서 그 마스터링권에 대한 뭐가 문제가 생겼었는지 뭔지 이건가 루비살롱에서 예당으로 소속사를 이전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한번 이전을 하면서 이전 딱 그 첫 앨범 데이터를 이게 못 쓰게 됐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루비살롱에서 발매를 했었는데 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첫 버전이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재녹음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1집을 리마스터링도 아니고 그 데이터를 못 쓰게 되니까 이게 마스터링권이라고 또 저작권 말고 다른 개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재녹음을 한 건데 특히 밴드 음악은 특성상 다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똑같이 부를 수도 없고 똑같이 칠 수도 없고 녹음 환경에 따라서 기타 녹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그날 무슨 날씨 뭐 하다못해 전기 상태에 따라서도 공기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완벽하게 다시 똑같이 녹음을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다시 그리면은 똑같은 모나리자가 절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가짜들 많이 나오던데 그러게 오히려
오히려 미술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다시 똑같은 위작을 그리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음악에서는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좀 사람의 귀는 익숙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아는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들은 노래가 당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 원래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진으로 비유를 하면 옛날 뭐 비틀즈 필름 사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다 하는데 그거를 막 아무리 4D, 4K로 막 리마스터를 해도 뭐 생생하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나름의 그 추억, 시간을 담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이 노래를 한창 들었을 때의 그 추억이 떠오르고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운드에서 너무 크게 바뀌면 사람들은 거의 옛날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멜론에서 지금 이 노래 뭐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도 그 느낌이 너무 안 나니까 조금 그게 아쉬운 그 앨범을 처음으로 들은 리레코딩 앨범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그걸 들었던 사람은 옛날 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앨범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되게 많이 들어서 아마 누가 친한 형이 CD 그거를 제가 아이팟이나 이런 거에 리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CD를 빌리거나 CD를 사거나 하면은 일단은 아이튠즈에 MP3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아이팟 클래식 제가 용량 거의 한 300기가인가 500기가 되는 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다가 넣어 놓는 게,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었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저의 아카이빙이고, 음악의 그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스트리밍 시대로 옮겨가면서 그 아이튠즈 백업을 매번마다 막 갖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아마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팟 클래식을 다시 찾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한테 줬어요. 약간 빌려줬다 그래야 되나? 줬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거를 되게 되찾고 싶은데 다시 연락하기가 뭐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될 수가 없는 그거고, 보통 아이팟 클래식 옛날 모델을 다시 수리를 맡기면은 거의 뭐 3, 40만 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수리하는 데서.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이 옛날 데이터 그거를 이 디지털 시대의 제일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컴퓨터나 이런 걸 옛날부터 좋아했으니까 막 CD 때는 막 영화나 음악 같은 거 막 구워가지고 DVD나 CD에다가 거의 막 100장짜리 이렇게 CD 사가지고 킵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막 불법으로 공유하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 그때는 다 그랬거든요. 영화 이런 거 막 있으면은 막 CD로 막 빌리면은 굽고 막 그렇게 서로 돌려보고 옛날엔 그랬었는데 비디오 녹화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저작권 의식은 투철해졌는데 뭔가 내가 심지어 좀 정당하게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것들도 매체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MP3 플레이어에서 뭐 핸드폰으로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면 항상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도 사실 그래요. 사진도 찍은 다음에 다시 볼 일 거의 없잖아요. 다시 보시는 분 거의 없죠, 솔직히. 그래서 뭐 계속 사진들을 저도 이렇게 클라우드 애플 아이폰을 쓰니까 그거에다가 백업을 정기적으로 뭐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들어있지? 그것도 저 나스 외장하드에 아마 들어있을 텐데 뭐 사실 사진 중에서 제일 다시 보는 일이 제일 많은 거는 옛날
완전 어릴 때 아버지가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특히 저희 형 완전 아기 때 사진이 진짜 많고 그때 아빠가 사진을 제일 잘 찍었을 때라서 그때 사진이 많고 저희도 사진 많고 초등학교 때까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죠. 많이 찍어서 막 휴가 갈 때도 많이 찍고 그래서 어릴 때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3, 4, 5, 6학년 그리고 뭐 중학교 때 사진 잠깐 없고 중학교 때 조금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사진 찍고 그러니까 그 사진들은 다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이사 간 직후부터 사진이 그때까지도 사진이 꽤 많이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영국에 가서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얼마 주고 샀었지? 그때 완전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인데 후지 필름에서 나온 카메라랑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돈 모아가지고 니콘에서 나온 카메라를 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한 장 한 장 찍는데 필름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거는 너무 혁신적인데 그래서 막 사진을 막 찍고 싶은 만큼 계속 찍고 그때부터 좀 셀카의 개념도 생겼고 왜냐면 내가 잘 나오게 셀카를 막 몇백 장, 몇십 장을 찍어도 필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셀카라는 문화가 생겼던 것 같고 디카로 막 셀카를 막 찍는 거예요. 막 주구장창 찍고. 그래서 잘 나온 사진을 그때까지는 현상을 맡겨가지고 좀 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학 생활 중학교 3, 2학년,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때까지는 사진들이 그래도 좀 있고 좀 있어요. 이 10학년, 11학년, 그러니까 고2 정도까지도 사진이 좀 있다가 대학교 와서도 조금씩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앨범에 정리된 게 좀 없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대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하니까 스마트폰에 세상에 와가지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앨범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JPG로 외장하드 같은 경우에 항상 사진이 저장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그 다음부터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고 음악을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이제 잘 찾으면은 이제 미디어 매체에 제 사진이나 기록이 저장돼 있는 것도 있고 그때 막 스케줄 다니면서 외국에서 촬영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찍어서 현상해 놓은 것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끔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일이 좀 바쁘고 활동을 제일 많이 해야 하고 제일 바쁘고 했을 때는 현상 사진이 별로 없고 그때는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막 바쁘니까 그렇게 찍는 게 고작이니까 그때 좀 찍어서 미리미리 타임라인별로 현상을 해놓으면 좋은데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현상에서 저장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범이란 것도 결국에는 또 굉장히 부피가 크니까 일일이 갖고 다니기가 힘든데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그렇네요. 다 어디엔가는 결국엔 하드디스크든 물리적인 앨범이든 결국에는 쌓아놔야 되니까 결국에는 머릿속에 가슴속에 추억으로 저장하고 사는 게 제일 낫나 싶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이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무조건 가볍게 사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사람은. 공수를 공수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지런한 성격과 그런 거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성공해서 돈이 많고 그게 중요하지. 뭐 그득그득 쌓아놓고 살아봐야 진짜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본가에 물건을 이번에 차로 한 번을 꽉 실어서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도 웃겨요. 자꾸 본가에다가 막 옛날 유학생 할 때 추억 사진이랑 안 쓰는 기타랑 막 캠핑용품 이런 거 다 갖다 놓는 것도 뭐 본가가 크니까 좀 공간이 넉넉하거든요. 엄마 아버지만 계시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작업실에 원래 악기들이 막 하나둘씩 막 쌓여있다. 기타 케이스들 막 그득그득 쌓여있다가 그거를 이제 집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데, 몰라요. 무겁게 살면은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사 한번 가기도 힘들고, 제 주변에서는 막 외국에서 작업하시는, 외국에 갑자기 막 가가지고 거기서 살림 차리고 작업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거 보면은, 외국에서 작업실 다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뭔가 심플하게 딱 다시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악기들도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하기 나름인 것 같고, 자기가 집에다가 스튜디오를 차리는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보통 그런 소속사를 들어가거나, 좋은 작업실이 있는 엔지니어 분이랑 자주 소통하는 게 제 경험상에서는 좀 이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뮤지션마다 다 취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계속 열심히 썰을 풀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까지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토끼식당 29화인가요? 29화는 스지 마라탕 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요리를 직접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번 주에 해먹은 음식이랑 그거랑 관련된 생각나는 얘기들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도 한동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굉장히 친한 형의 결혼식이 있어서, 어릴 때 친구들, 유학생 친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또 도시락 봉사가 있고, 이번 주 도시락 봉사 메뉴는 타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뭔가 먹기 쉬운 이지 난이도의 타코를 해주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땠는지 다음 주 토끼식당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반응이었는지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온더보더나 뭐 타코벨이나 이런 것들 요즘에 좀 타코가 패스트푸드화가 돼서 좀 간편하게 호불호 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화가 된 것 같거든요. 패스트푸드는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또 봉사 잘 다녀와서 다음 주에 어땠는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토끼 식당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요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